이제 소송 행위로 들어가요. 이제 법원과 당사자의 양 주체의 기능 분담을 했는데, 이제 양 주체가 소송 행위를 펼치는데, 법원의 소송 행위는 판결 같은 것을 염두에 두니까 우리가 여기서 당사자의 소송 행위만을 이제 다뤄요. 법원의 소송 행위는 이렇게 무슨 모아가지고 다루지 않고 그때 이렇게 법원이 하는 소송 행위로서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당사자의 소송 행위만 다루는데, 하여튼 소송 행위에는 법원의 소송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의 소송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소송 행위는 독일식의 관념적인 거니까 소송물 비슷하게 어려워요. 읽어보면 막 그냥 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여러분이 관념적인 거는 그렇다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배울 때는. 그래서 무슨 관념적인 개념 같은 게 쭉 나와요. 그래서 과연 소송행위가 뭐냐? 그럼 소송물 이론도 그렇고 이쪽 소송행위도 그렇고 그 관념적인 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실제법에서의 이 소송법 독자적으로 어떤 개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송물 이론으로서 부소송물 이론은 실제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법에서는 뭔가 좀 실제법의 그 청구권, 청구 뭐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소송법 나름대로 심판의 대상을 구성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송행위도 실제법에 뭐하고 대비되겠어요? 우리가 소송 능력도 행위 능력과 대비되듯이 법률행위 개념이 있잖아요. 법률행위 중에 여기 와서는 뭐예요? 소송상 펼쳐지는 어떤 행위를 포착하려고 이 개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송행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행위를 소송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때 포착하는데, 그 포착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관념적인데 126면에 셋째 줄 보면 요건 효과가 다 소송법적으로 작동하는 것만을 말하냐, 아니면 요건은 실체법적으로 맡겨두고 효과에서 우리 소송법적으로 의미 있을 때를 소송행위로 볼 거냐, 아니면 효과 중에도 또 주한 효과만을 작동시킬 때를 그렇게 볼 거냐인데, 학설은 주요 효과설이 조금 새로운 입장인데 이런 관념적인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관념적이면 막 지금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면 쉽잖아요. 상계 건물 매수 정권, 여러분 지금 채권법에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채권법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형성권으로. 근데 지금 좀 아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소송의 방어 방법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행위로서 우리는 소송에서 등장하니까 뭔가 이걸 그냥 소송법 자존심 내팽개치고 우리는 그런 행위 개념 없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거를 사법적으로 이렇게 대계약 같은데 사회생활에서 했던 행위의 법률행위처럼 만으로만 포착을 하겠다면, 이런 개념에서 소송행위라는 것에서 그냥 우리가 특별히 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법행위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근데 좀 그렇잖아요. 소송에서 펼쳐진 건데 사법행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보면 사법행위만의 속성을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거냐예요. 만약 사법행위로 보면 뭐가 있어요, 당장. 민법 107조, 108조 의사표시의 어떤 하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취소가 돼야 되잖아. 그럼 소송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자백된 사실 취소 처리 안 된다 막 이런 룰이 있는데, 그럼 민법적인 룰이 막 여기 같이 쓰이느냐, 어떠냐, 이런 문제가 봉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포착하고 나서 순수하게 사법행위 말고 우리가 소송행위로서의 의미를 안 두고 그냥 그것만 생각해서 그냥 포착한다면 의사표시의 흠의 하자 같은 게 반영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우리의 법률행위의 룰에 따라서. 근데 민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표현 법리가 있잖아요. 표현 대리가 있잖아요. 그런 룰을 여기서 그대로 취할 것이냐, 의 문제가 똑같이 불거지는데, 뭔가 아니라고 보면서 소송행위의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소송행위의 특질로서는 민법상의 행위능력 개념이 아니라 소송능력 개념을 설정하고 있죠. 물론 소송능력 개념, 이것을 실체법 개념을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실체법 개념을 실체법에서의 그것을 그대로 갖다 써요. 소송법 51조의 당사자의 총칙 조문을 보면 당사자 능력이라든지, 이 당사자 능력은 실체법의 권리 능력에 대칭된다고 그랬죠. 소송 능력은 실체법의 행위 능력에 대칭된다고 그랬죠. 법정 대리 같은 것은 일단은 실체법의 규율에 따르되 소송법의 특별한 나름대로 뭔가 변형적이라면 소송법에 그런 규정을 둘 거니까, 그래서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소송법에서 뭔가 했다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데 하면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실체법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있는데 실체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2-149를 보면 조건기한을 우리가 민법서 배우는데, 그럼 소송행위에도 법률행위에서의 그런 것처럼 할 건가, 인정할 건가? 절차 안정 때문에 조건 같은 거 붙이면, 아까 상계 같은 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조건 비슷해요. 예비적 상계 항변 같은 거 보면 그게 맞다면 나 상계하겠다. 빌려준 거가 내가 빌린 것으로 귀착된다면 나도 너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상계하겠다. 약간 조건적으로 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요 절차 내에서 밝혀지는 거니까 실체법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류의 조건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여튼 조금 조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는 조건기한 등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소송행위를 펼칠 수는 없다. 뭐 이런 특질이 있다. 그 다음에 2-150 보면 표현법리 적용 같은 거 원칙적으로 없다예요. 학설은 적극설도 있고 절충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판례는 없다라고 보여요. 판례의 이거는 본격적인 소송에서 펼쳐진 건 아닌 사례인데, 뭐냐면 공증받는 행위에서 표현법리의 적용이 문제가 됐는데 지 맘대로 헌 꼴은 됐지만 실제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현법리를 주장했던 상황에서 이런 공증받는 공증인한테 가서 받는 것은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고 표현법리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판례예요. 실제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소송행위는 아닌데 그 각주 97번 판례도 사례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 표현법리에 적용이 없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딱 하나 나타나는 판례예요. 철회 자체는 소송행위에서 절차의 안정과 관련해서 자기와만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거기에 개재돼서 이제 상황이 돌이키면 이상한 뭐 이런 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뭐 자백의 철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증거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건 아직 증거 조사 돼가지고 법관이 심증 형성 단계까지 갔으면 이제 나 그 증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봐도 이해는 되죠. 신청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안 갔으면 되는 거죠. 그죠? 증거가 조사돼서 판사가 심증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빼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 단계면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154 의사표시의 흠. 아까 민법적으로 우리가 취소, 무효 막 이런 거 배웠을 때 이 소송행위도 그런 법률행위에 무효 취소사유 막 들어갈 수 있느냐. 인데 없다가 일반적인 입장이고 판례인데 학설은 유연하게 보려고 해요. 심지어 막 민법 적용 내지 유추 적용까지 생각해요. 학설은. 판례는 엄격해요. 다만 판례도 이런 경우는 생각은 해줘요. 어떤 막 우리가 판결조차도 요새 형사사건에 많이 나타나듯이 재심까지 해서 나중에 취소시키는 그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판결이 취소되려면 재심에 의해서 취소되려면 확정이 되고 신급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뭔가 때문에 재심이 인정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근데 그 재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행위가 뭐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서 어떤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펼쳤다면 그게 재심 사유가 돼요. 거의 범죄적인 이런 게 막 문서가 막 범죄적인 행위로 증거로 제출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승패가 뒤집혔다는 점은 재심 사유가 돼요. 그러면 개개의 행위도 어떤 우리가 사기강박, 민법에서의 취소 사기강박, 이게 사기강박이 민법적으로 그칠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 범죄도 될 수 있는데, 그럼 범죄 행위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된 이런 거면 판결조차에 소송행위가 누적돼서 최종적인 결정체로서 판결이 내려진 것조차도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킬 수 있다면 그 개개의 소송행위도 그런 취소 같은 걸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입장이에요, 판례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근데 재심 사유에 버금가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 막 취소강박의 민법적인 우리 취소강박의 취소가 형사상 처벌받을 급으로 해서 실제 재심이 되려면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라는 것이 진짜 처벌 형사재판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한 유죄의 형사재판의 판결이까지를 요구하느냐가 또 조금 논란이 있는데, 유죄의 형사재판 판결까지가 필요한 건지 뭐 등의 입장에서 나뉘긴 하는데, 재심 사유를 유추하여 실무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해서 시작하는 거고, 학설은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그럼 차고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급도 갈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민법적으로 차고 같은 것은 취소 사유인데, 만약 차고에 의해서 뭐 자백 같은 건 좀 특수하지만 소송행위 펼친 것을 여기에서 그게 차고의 어떤 취소 사유로서의 요건이 있다면 소송행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에서 학설은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2-154에 고 하자 불교료, 하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부터 실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재심 사유를 유추 적용한다의 입장이고, 판례는 학설은 그거보다 또 더 나가서 직접 민법에 적용 내지 유추 적용. 왜냐하면 차고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무의 판례 입장에 의한다면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 재심 사유에 차고는 형사상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사기, 강박, 공갈 뭐 이런 정도는 민법에서도 취소 사유고 한데, 차고는 민법에서는 그 요건상 취소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급이 아니니까 재심 사유로 구성해서 어떻게 유추 적용해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 학설 중에는 민법의 적용 내지 유추 적용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타이틀은 소송행위의 그 의사표시에 사기강박 차고 뭐 이런 것 등의 흠을 적용해서 취소 뭐 무효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느냐의 그런 논의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소송행위의 기본 설명이고, 이런 소송행위가 아까 말한 대로 사법행위의 어떤 한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가 문제되는 게 앞으로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지금 건물 매수 정권을 행사했다, 상계권을 행사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형성권이니까 행사하면 그 자체로 행사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사된 건데, 이게 소송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실체법과의 그 실체법에서의 속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체법에서의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 하나인 합의, 계약, 이게 실체법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소송법에서도 그럼 소송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합의가 어떻게 될 거냐. 원래 소송법은 공법이고 이런 절차를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당사자들이 그 절차를
의사에 따라서 자치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절차를 합의에 의해서 해나갈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 중에 다른 재판과 대비되는 중재는 있어요. 중재는 당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심지어 중재인도 자기네가 선정하고 뭐 이 절차도 이렇게 저렇게 뭐 그 절차가 큰 틀은 뭐 소송의 틀을 뭐 그렇게 벗어나진 않지만 하여튼 그거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중재 절차 같은 건. 근데 소송은 딱 이렇게 하고 그 법의 성격이 공법이잖아요. 사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민법하고 민사법이니까 같은 민자 돌림이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속성은 공법이에요. 공법.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영역에서 합의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런 출발점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지금 형성권 등이 실체법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우리가 막 기본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소송상 상해권이 행사됐다. 소송상 해제권이 행사됐다. 소송상 취소권이 행사됐다. 계약의 취소권, 계약의 해제권. 그런 형성권이. 소송상 건물 매수청권이 행사됐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실체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한편 소송상 어떤 합의적인 소송상의 합의, 계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착할 건가.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